안녕하세요. 닥터 비나인입니다. 오늘은 폐혈전 색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PT라고도 하고 PT 그리고 뭐 이제 줄여서 말한 거고 이걸 늘려서 말하면 Pulmonary Thromboembolism이라고 얘기하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낙하산을 요즘에 의대생들 의사들은 엠볼라이라고 하죠. 날아와서 박혔다고 해서 색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혈전 색전증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건 어디서 날라왔냐? 그 소스가 어디냐? 이게 DVT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VT는 이제 내용을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98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화면을 좀 확장을 해보고 DVT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DVT에서 혈전이 잘 생기고 그것이 날라와서 폐 동맥을 막아버리는 건데요. 디페인이라는 거 한다면 이제 다리 쪽에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 DVT가 잘 생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풀모너리 트럼보 엠볼리즘 자체가 이제 그 디스미아로 오고 흉통, 체스트 페인, 하이폭세미아 이런 것들로 오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한테 갑자기 숨쉬기 어려워서 오면은 그 하이퍼벤틸레이션 신드롬 같은 거를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정신적인 문제다. 심리적으로 너무 그 좀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숨을 쉴 이유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사고에 연루될 뻔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다행히도 그분들이 모두 PT를 잡아내셔서 별일이 없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디스미아가 있다면 PT를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어서 그 인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DVT는 왜 생길까요? DVT는 그 이제 디페인 트롬보시스죠. Most common source는 이제 펠비스와 그 로어 레그의 디페인에서요. 그 베너스 밸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밸브에 거기다 이제 그 트롬보스가 생기는 겁니다. 트롬보스가 생기고 그 여기 이제 virtuous triad라는 게 있잖아요. virtuous triad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런 트롬보스를 만드는데요. virtuous triad 벌처스 트라이아드는 일단 그 베누스 스타시스 이게 이제 그 흐르는 혈류가 좀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지고 그러면은 누워 있거나 수술했거나 그러면은 느려지니까 그 혈전들이 이제 잘 뭉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들죠. 그러면서 혈관 벽이 엔도텔리알 그 저기 인주리가 생깁니다. 바스큘러 인주리. 바스큘라 인저리가 생기면 이제 여기 혈전이 더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약간 빌미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환자가 하이퍼 코아귤러비티 과다 응고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면 이 벌처스 트라이아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DVT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 DVT 이외에도 그 이제 플레바이티스가 생겼다던가 그런 경우라면은 풀모너리 트롬보엠볼리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DVT와 풀모너리 엠볼리즘 환자 같은 경우는 악성 종양이 이제 15%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악성 종양을 암이 있는 사람들은 최초에 디다이머를 좀 나가줘야 됩니다. 여러분 디다이머가 폴모너리 톰브 엠볼리즘을 굉장히 시사하는 중요한 그 랩인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암 환자가 오면 처음에 입원했을 때 입원해 있는 동안 갑자기 디스미아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반드시 PT를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입원했을 때 디다이머를 나가야 되고요. 그게 이제 디스미아가 왔는데 처음에 디다이머 안 나가면 그 디다이머가 떠 있어도 이게 처음부터 높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디다이머가 높았다면은 디스미아가 왔을 때 여전히 디다이머가 높다 하더라도 예전하고 처음에 입원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멀쩡했을 때 숨쉬기 멀쩡했을 때와 비교해서 디다이머가 안 떠 있다면 이 사람이 PT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 있잖아요. 룰아웃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디다이머를 나가서 비교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DVT의 또 위험 인자를 한번 볼게요. 리스크 팩터. 리스크 팩터로서는 이제 암 환자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암 환자가 있고요.
여기 어디 써 있나? 써 있죠. 밑줄 그려져 있죠. 그리고 장기간의 부동 자세, 그 한 자세로 계속 누워 있거나 이제 보통은 뭐 뇌졸중이나 그러니까 그 스트로크 같은 거 오거나 뭐 그래가지고 잘 못 움직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자세 변경을 많이 해주긴 하는데 한 자세로 거의 오래 있게 되죠. 뭐 어떻게 계속 옮겨주겠어요, 간병인이. 그런 경우 이제 DVT가 생겨서 표면에 트롬보 엠볼리즘이 생길 수 있고 수술도 그렇습니다. 수술도 리스크 팩터고요. 보통 노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잘 생기고요. 그리고 외상도 그렇고 MI나 이런 것들도 MI, COPD 이런 것도 그 리스크 팩터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캔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은 여기 임신과 이게 누워 있으면은 또 이렇게 그 DVT가 잘 생길 만한 그런 부종이 많은 상태가 되지요. 특히 또 에스트로겐이 많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하이퍼코아귤레비티를 증가시킨다고 했잖아요. OCS 그 병구 피임약을 먹는 오랄 컨트라셉티브를 먹는 젊은 여자애들이 이렇게 그 갑자기 숨을 못 쉬고 해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히 또 막 이제 이제 보통 OCS는 뭐 섹슈얼 인터코스를 갖는 그 젊은 여성만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수능 뭐 일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험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먹고 있는 저 젊은 그 고등학생, 어린 고등학생 이런 애들도 이런 환자들도 OCS를 먹고요. 그런 경우 이제 특히 그 경구 피임약 때문에 DVT가 갑자기 디스미가 생겼을 때 DVT를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 OCS 때문에 왔던 환자는 제가 진짜 실제로 제 친구의 예시가 있어요. 걔가 정말 자기 10년 감수했다고 진짜 집에 보내려고 그랬대요. 집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상해서 CT를 찍자고 그랬더니 보호자가 또 안 찍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또 막 과잉 검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 듣기 또 십상이죠. 우리나라에서 과잉 검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만 찍어봤으면 좋겠다.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찍어봤던데 CT에서 이만한 트롬보스가 발견된 거죠. 냅뒀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러면 글쎄요, 면허가 무사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태생리는 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몇 가지 좀 책을 좀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 DVT가 날아가서 DVT 날아가면은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 아트리움 통해서 나가서 풀모너리 트롬보 엠볼리즘이 생기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혈관이 막혔을 때 혈관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순간 바소 컨스트릭터가 막 분비가 돼요. 바소 컨스트릭션이 막 분비가 되면은 그 컨스트릭션 때문에 RV 월이 텐션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직전에 있잖아요. 트롬보 풀모너리 아터리의 직전에 있잖아요. RV 월 텐션이 올라가고 RV 디스펑션까지 오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RV의 디스펑션은 LV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교통정체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RV 코로나리 아터리까지 압박이 되게 되면 RV 이스케미나 인파기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샥 오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VQ 미스매치가 또 중요한 패토피지올로지인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 바소 컨스트릭션이 생기면서 VQ 미스매치가 생기고 이게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생기면서 그 O2도 이제 그 브론코스패스미도 오거든요. 그래서 O2는 떨어지고 CO2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DLCO도 감소합니다. ABG 했을 때 둘 다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임상 양상으로서는 디스미아, 체스페인이 있다고 하죠. 테키미아도 있고 하이퍼벤틸레이션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메시 PT까지 생기면은 RV 페일까지 올 수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RV 페일면은 정말 이제 수액 때려부고 그래야 되겠죠. 이거 좀 써줘야 되겠지. 키워드를 좀 적어볼까요? 패토피지올로지 키워드를 좀 적어볼게요. 패토피지올로지의 키워드는 이제 PT가 발생하고
vasoconstriction, VQ mismatch, 그리고 심한 경우 RV dysfunction. 이 정도 알고 계십시오. ABJ 했을 때 밑에 보면은 저기 이제 200페이지 넘어갔어요. ABJ 상에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사실 뭐 하이퍼 벤틸레이션은 이제 ABJ 상에서 그러니까 하이퍼 벤틸레이션이 있다고 했죠. 하이퍼 벤틸레이션 있으면 O2랑 CO2 둘 다 떨어지겠어요. 이러니까 하이퍼 벤틸레이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지. 에휴, 왜 잘못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ABJ 상에서는 respiratory alkalosis를 만들 거예요. 감별 진단으로서는 글쎄 여기에 아마 하이퍼 벤틸레이션 신드롬 있지 않을까요? ACS. 그래서 젊은 사람이 보통 이제 이게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나이 든 환자들 위주로 돼 있으니까 하이퍼 벤틸레이션 신드롬은 없네요. 그래서 이제 뭐 숨쉬기 힘들고 그러면은 일단 뭐 MRI겠죠. 예, EKG 찍어보고 그럴 거예요. 카디악 마커 나가도 별짓 다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뉴모니아도 그렇고요. 이제 폐질환하고 심장질환 둘 다 룰아웃 해야 되니까요. 사실 이것도 PT가 이제 호흡기내과에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카디오 하는 선생님들도 PT에 관여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치료가 혈관을 녹이거나 혈액을 트롬보스를 녹이거나 있는 트롬보스를 뭐 이렇게 좀 스태틱한 상태에서 좀 약간 해결해 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카디오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폐혈관이 막히지만 DVT에 대한 검사는 D다이머가 있죠. D다이머는 이제 그 트롬보스가 생겼어요. 트롬보스가 생겼으면은 트롬보스가 생기면 이 피브린이 막 감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지고 묶여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떠돌아다니는 형태가 되면 그것이 이제 D다이머입니다. D다이머 자체가 DVT를 어느 정도는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아닌데 D다이머가 높게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D다이머가 높으면 일단 그거 자체로 PT라고 바로 의심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높다면은 그 DVT를 룰아웃하기 위해서 하지정맥 소노를 한번 봐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로우 클리니컬 프로바빌리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쉬운 말로 하면 가능성 좀 낮아 보이면은 일단 D다이머 나가본다는 얘기죠. D다이머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이제 50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주게 되면 더 많은 점수를 줄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럼 이제 PT가 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사실 이제 D다이머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500 이상이 아니더라도 PT를 생각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사진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높다고 했죠? 제 말이 맞죠? 네. 그래서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는 이게 낮으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뭐 다른 걸 생각해봐야죠. MI나 니모니아나 하지정맥 소노는요. 이거 이제 리얼타임 도플러 이건 영상의학과에서 저희 병원 해주시는데요. 일단 이런 이제 숨을 쉬고 그러면은 D다이머가 높다면 도플러 소노 US LE가 로어 익스트리미티죠. 로어 익스트리미티 도플러 소노를 오더를 내면은 그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도플러에서 그 이제 종아리를 눌러요. 그러면은 혈류가 약해진다. 만약 그러면은 그 정상회전은 이제 종아리 누르면 강해져야 되는데 얘는 내부음영이 약간 증가하는 거예요. DVT에서는 컴프레션이 안 돼. DVT가 그래가지고 안 되고 내부병이 약간 증가한대요. 정상 정맥에서는 누르면 눌리는데 하정맥 DVT가 있는 사람들은 누르면은 컴프레션이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약해지는 거죠. 정상에서는 강해진대요. 진단은 어떻게 하냐? 보통은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2페이지 보시죠. 체스트 엑셀에서는 정상이거든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밑에 이거.
체스트 엑스레이는 도움이 안 되고요. 그게 노멀이에요, 노멀. 그리고 그 체스트 CT를 찍어봐야 됩니다. 체스트 CT가 그냥 CT가 아니라요. Contrast Enhanced Spiral MDCT라는 건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거를 PTCT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고요. CT Pulmonary Angiography Anteriography CTPA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해상도가 높고 알기가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초이스입니다. First Imaging Choice라고 써 있네요. 여기 VQ 렁 스캔을 대신해서 P 진단에 주로 한다. VQ 렁 스캔은 203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전에는 이걸 더 많이 썼다고 하고 204페이지에 또 많이 썼던 거 있는데 펄모너리 엔지오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 많이 안 써요. 지금 많이 쓰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많이 쓰는 거는 체스트 CT다. 그러면 트럼버스가 지금 밑에 있는 사진 진짜 심한 사진인데요. 왼쪽 아래 이 정도 되면 정말 되게 힘들어하실 거예요. 에코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코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CT를 이제 찍을 수 있으면 찍는 거고 에코를 보는 경우는 이제 저기죠. 그 크레아틴이 높은 뭐 CKD 환자나 이런 분들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리스크 팩터에서 뭐 오베시티, DM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DM이 있는 사람들은 DMCKD가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CT를 이네스가 써서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TT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CT를 보죠. 아니죠, CT래. 트리트먼트를 보죠. 트리트먼트는 이제 그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테라피인 그냥 억지로 녹여주는 피브리노라이시스가 필요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엠볼렉토미 같은 걸 해줄 수 있는데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라는 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일단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사람이죠. 바이탈 언스테이블한 매시브 PT라고 하죠. P라는 말은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RV 디스펑션. 이제 RV 디스펑션이라는 거는 거의 뭐 이제 글쎄요, 이제 거의 뭐 지금 바스컨슈이 너무 심해가지고 RV까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디스펑션이 심해지다 못해 RV 마이크로 인팍션. 이제 여기서 마이크로 인팍션 말고 그냥 인팍이라고 했다면은 이제 진짜 RV 페일러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항응고제를 써줘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응고제 잘 아시나요? 일단은 헤파린이 있고 요즘에는 뜨는 것은 LMWH 그리고 노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와파린은 원래 이제 오랫동안 쓰던 약이고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헤파린 계열이 있고요. 비경구, 그러니까 IV나 서브큐라는 얘기예요. 비경구 항응고제. 주사로 찔러서 베닌에 써주던가 아니면은 서브큐 피하에 넣어주던가. 비경구 항응고제들은 헤파린 계열들이죠. 그리고 와파린.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악. 노악 요즘 엄청 뜹니다. 노악 잘 알고 계세요. 치료 기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만 보죠. 자, 비경구 항응고제부터 볼까요? 비경구 항응고제의 첫 번째는 UFH입니다. UFH는 Unfractionated Heparin이라는 약자인데 이것은 Unfractionated Heparin은 이게 너무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가네요. 여러분한테 제가 화면을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Unfractionated Heparin은 그냥 헤파린이에요. 헤파린이고요. 헤파린은 APTT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방광기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빨라요. 주사한 즉시 뭐 이제 APTT가 쭉 올라가고요. MI 왔을 때도 APTT 이거 헤파린 쓰거든요. 헤파린 쭉 그리고 저기도 헤파린 써요. 그 뭐냐
스트로크 했을 때도 헤파린 쓰고요. 방광이 짧으니까 효과도 금방 나타나는데 끊으면 또 효과가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방광기가 짧은 약물이기 때문에 APTT를 굉장히 짧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6시간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인즉슨 6시간에 한 번씩 환자한테 피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힘듭니다. 그 나중에는 피 찌를 때, 그 주사 찌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베인 샘플링 한 번만 하면 그 뭐 되게 막 멍들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노인들은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APTT 보려고 6시간 한 번씩 한 일주일만 해봐요. 진짜 큰일 납니다. 아이고 완 띵띵 부어가지고 팔이 펄이에요, 펄에. 사실 뭐 어떻게 간호사도 힘들고 자 의사도 못할 짓인데 어쨌든 뭐 헤파린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죠.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이긴 한데 APTT를 자주 봐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LMWH입니다. LMWH도 노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의 약자죠. 결국 또 헤파린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약으로는 에녹사파린, 달테파린, 틴자파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녹사파린은 저희 병원에서 쓰는 거는 클렉산이라는 약인데 클렉산 이제 하루에 한 번 주던가 하루에 두 번 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 이것도 역시 APTT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어느 감으로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한테 힘들게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LMWH도 꽤 효과적이고 보기가 편합니다. 에녹사파린은 클렉산이라고 하고 달테파린은 프레그민이라는 약으로 나와 있어요. 틴자파린은 저희 병원에서 안 써서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부전 환자, AKA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심한 비반에서는 이게 이제 클리어런스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감량을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CCR이 너무 낮으면 30 이하, 그러니까 CKD가 너무 심한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UFH, 그러니까 그냥 IV로 위에 이거요. 이걸로 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롬보사이토페니아와 오스테오페니아의 부작용도 LMWH가 매우 적어서 뭐 이제 그 크레아틴 저기 뭐냐 키드니 인저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단 부작 좀 걱정 않고 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폰다파리눅스인데요. 폰다파리눅스를 제가 어디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폰다파리눅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더라? 이게 무슨 약이더라? 자 적어놨는데 안 보이네요. 폰다파리눅스도 이제 UFH, LMWH 이것과 같이 DVT 예방 효과는 비슷합니다. 이제 부작용은 당연히 해물해지겠죠. 말할 것도 없죠 뭐. 딴 데서 피가 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위궤양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쓰면서 위궤양 터져가지고 얼서 블리딩 생기고 그러면 또 응급 상황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경구항응고제입니다. 경구항응고제의 가장 왔다는 역시 와파린이죠. 와파린은 방광기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쓸 때만 써줘야 되고요. 처음 5일에서 7일간은 비경구하고 같이 병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파린 쓰면서 헤파린 끊으면 어차피 효과가 확 사라지니까 대충 맞춰가면서 헤파린 끊어가면 테이퍼링 하면서 와파린 조금씩 해가면서 INR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PT로. PT 원래 정상치가 1.2인가 1.1점대 아래죠. 그런데 이게 이제 2.5에서 3 정도를 유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정상치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헤파린을 쓰면서 24시간 이내에 와파린 시작하면서 헤파린을 끊어주는 거예요. 제일 좋아할 사람은 환자. 왜? 피 안 찌르니까. 혈관 안 찌르니까. 혈관 안 찌르고 두 번째로 좋아할 사람은 간호사. 안 힘들겠죠. 의사도 좋죠. 환자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응고를 해줘야 되는 거. 부작용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블리딩이겠죠. 근데 와파린은 심각한 부작용이 이제 임산부한테 못 씁니다. 임산부가 이게 이제 리스크 팩터가 있었잖아요.
DVT가 생길 수 있는 리스크 팩터. 그래가지고 이제 와파린을 쓰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와파린이 테라토제닉해요. 임신 특히 6에서 12주 때 위험 최고입니다. 출산 후나 수유 시에는 안전하지만 그 전에는 쓰면 안 됩니다. 새로운 항응고제, 이제 이름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노보 오랄 안티코아귤런트, 저는 이게 뉴어 오랄 안티코아귤런트인 줄 알았는데 노벌이 무슨 뜻이죠? 노보. 아무튼 노악은 넌 바이타민 K 안타고니스트인데요. 이게 인다이렉트 팩터 10A를 인히비터 한다고 하고요. 노악에는 이제 리바록사반, 요즘에 이제 리바록사반, 엠픽사반, 사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뭐가 더 좋냐? 서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회사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리바록사반은 이제 많이 쓰는 약이 자레토입니다. 자레토. 그리고 에픽사반은 뭐 지금 나와 있는 약은 엘리키스라는 약이 있고요.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그리고 에독사반이라는 약도 있고요. 에독사반은 릭시아나, 릭시아나도 많이 쓰죠. 그리고 다비가트란도 있습니다. 다비가트란이라는 약은 프라닥사라는 약이고, 이 약 4개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DVT 표면의 홈 엠볼리즘의 안티코아귤레이트 방법은 3가지가 있다. 헤파린을 쓰다가 와파린 전환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면 비경구 항응고제를 5일간 쓰고요. 노악으로 유지를 한다. 노악이 이렇게 좋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노악을 쓴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사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임신한 사람들. 치료 기간은 6개월까지만 치료한다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외래를 계속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률이 높으니까 평생 항응고제로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면 자꾸 생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리커런트한 사람, 언프로복트한 사람, 이디오파틱한 사람,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이냐, 예방하려고 IVC 필터를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필터를 거기다가 거칠해 놓으면 날라왔을 때 탁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IVC에다 필터를 넣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관문이잖아요. 심장을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IVC 필터를 넣으면 심장을 타고 그 폐로 가기 전에 IVC 필터가 잡아주는 거예요. DVT가 생겨도. 자, 치료에서는 또 안티코아귤런트 말고 IVC 필터가 있다. 그리고 혈전용해 치료가 있죠. 피브리노라이틱 트롬보 라이틱 테라피. 트롬보라이틱 테라피는 언제 해주냐? 이건 그냥 녹여주는 건데요. 사실 이거 자체가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고 싶지만, 어쨌든 지금 뭐 폴모너리 트롬보 엠볼리즘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보다 나으니까 정 안 될 것 같으면은 써주는 겁니다. 이제 리컴비넌트 TPA라고 하죠. TPA, 유로카이네이즈, 스트랩토카이네이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IV 페일러를 단기간에 호전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혈전을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적응증은
바이탈 언스테이블한 PT, 매시브 PT. 그리고 Severe and Worsening RV Dysfunction이 동반된 서브 매시브 PT네요.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피브리노라이틱 앤 트롬보라이틱 테라피의 금기가 있으면 엠볼렉토미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의 금기, 이걸 못하는 경우에는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엠볼렉토미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대부분은 이제 뇌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헤모레지 병력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인터크라니얼 헤모레지죠. ICH가 있거나 아니면은 스트로크가 왔거나 3개월,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왔는데 이제 그 3개월 이내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온 사람들. 인디케이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알고 계세요. 액티브 인터널 블리딩 있는 분들,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최근에 그 저기 뭐냐, 머리 다쳐서 수술하신 분들, 아니면은 최근에 머리 다친 분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앱솔루트 컨트롤 인디케이션이라는 게 다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이 출혈성 경향이 있었던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엠볼렉토미를 처음부터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엠볼렉토미는 어떤 거죠? 엠볼렉토미는 이제 내는 인디케이션은 똑같습니다. 인디케이션이 이거하고 다를 리가 없잖아요. 바이탈 언스테이블한 서브 매시브 PT인 분들이고요. 트롬보 엔달테렉토미라는 게 있어요. 트롬보 엔달테렉토미라는 거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혈전 내막 제거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이제 결국엔 스텐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닉하게 트롬보 엠볼릭 폴모너리 하이퍼텐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큐트하게 PT가 이제 적지만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텐트를 넣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폴모너리 하이퍼텐션이 계속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기 뭐냐, 폐동맥이 정상화가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람들이 호흡곤란이 심하다 그러면은 스텐트를 넣어줍니다. 예후 및 예방. 군자 출판사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뭐지, 저작권 관련해서 담당자님이 제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하니까 용기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잘 해보라고. 이제 저작권을 이제 제가 이제 막 줄줄 안 읽는다는 조건으로 저작권에 관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 읽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읽으려고, 안 읽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여기 아이는 내용들이 의학적인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팩트잖아요. 굉장히 최신 지견을 많이 반영한 좋은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워넷과 너무 좋으니까 잘 많이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이제 강의로 듣는데 내용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제가 강의로 막 너무 잘 만들면 또 책 안 사실 거잖아요. 책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삽니까?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래도 뭐 이렇게 돈 받고 그런 건 없지만 책이 너무 훌륭하니까 계속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의 혜택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요. 꼭 사세요. 꼭. 210페이지 봅시다. 210페이지에서는 프로그노스틱 팩터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은 이제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일단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에서는 바이탈이죠, 바이탈. 바이탈 사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이탈 사인이 갑자기 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MI가 아니라 하트 페일러가 온 거죠. 하트 페일러가 왔다고 봐야 되겠죠. RV 하트 페일러. 그리고 이제 DVT가 동반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일단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와 로우 리스크, 인터미디에이트 하이와 로우 리스크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RV 디스펑션이 심총 파상에서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샥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오지는 않았는데 디스펑션이 이제 TT를 대봤더니 온 것 같다. 아니면 트롬보스가 있다. 아니면 BNP가 높다. 트로포닌이 높다. 뭐 이런 경우 이제 카디악 마커들이 높거나 아니면은 TT 상에서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하나라도 있으면 로우에서 인터미디에이트 하이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로우 리스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패드 엠볼리즘이 있어요. 패드 엠볼리즘은요 대부분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는 지방 조직이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게 브레스토피라고 써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지방 흡입술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이제 서지컬 리섹션을 하면서 패드 엠볼리즘이 오는 경우도 왕왕 있죠.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뭐 아주 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리스키하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일 겁니다. 대부분 페리스 쪽에서 이제 오리진 되는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숨 못 쉬어서 오는 거겠죠. 숨 못 쉬어서 오고 의식이 떨어져서 옵니다. 세레브랄 디스펑션이 오고, 그리고 제가 봤던 문제에서는 페테키아를 같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숨 못 쉬고 페테키아가 생겼고 젊은 남자인데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줬었고요. 치료는 딱히 없습니다. 뭐 지방을 어떻게 녹이겠어요. 그래서 보존적인 치료로 O2를 그냥 투여를 해주고 숨 잘 쉴 때까지 봐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인투베이션 해주는 거고요. PaO2를 70 이상 유지한다는 거는 꽤 높게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소를 주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골절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추가적인 패드 엠볼리즘이 날아오는 것을 예방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고정을 할 수 있으면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PT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친구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알려주시고 광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드백도 주시고요. 제가 채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